아 근데 백상 때는 보니까 어디서든 걸리는 되게 마법의 위치에 야 이상한 데 앉혀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구 뭐 전도연 선배 있을 때도 뒤에 보이고 누구에도 뒤에 보이고 계속 모든 것은 현봉식을 향해 있는 그런 카메라 뭐 이런 느낌? 지금 뭐 찍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신의 구슬이랑 금쪽 같은 데 스타 곧 들어갈 게 건물주가 되는 방법이고 또 뭐더라? 되게 예쁜 가방 본인 가방이세요? 네. 무슨 뭔가 국중박에서 살 것 같은 그게 뭐예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요즘 약간 저런 게 힙하잖아요. 저런 이제 코리아 K-힙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어떻게 빨리 좀 친해져야 될 텐데. 어디 좀 격식을 갖춰야 되니. 아 아니에요. 그냥 누나라고 생각하고. Digging deep, just let him go.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현봉식입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가 백은하 배우 연구소라고 배우들 네. 관련된 책 쓰고 네. 그런 거 하고 있는 그런 공간. 좋아하는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네. 어느 분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뭐 같이 작업했던 배우 민 씨도 있고, 네. 네, 정민이도 있고. 근데 지금... 현봉식 배우랑 작업을 안 해본 사람이 있나요? 박해일 선배님이랑 배두나 선배님. 아 그렇구나. 말고는 다 한 번씩? 저희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네네.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저 앉아가지고 주세요. 저. 알겠습니다. 봉식주 온다고 꽃도 달고 요즘에 가장 핫한 사람으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인스타에서만 뵙다가 네. 이렇게 실물로 처음 뵙고 네, 처음 네, 말 섞은 것도 처음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떨렸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맨날 그런 랜선에서만 보던 사람 만나는 그런 느낌. 물론 맨날 장품으로 보기도 했었지만. 그래, 저는 초대해 주셔가지고 나랑 무슨 얘기하려고 네, 뭔가 궁금함이 되게 많은데 의외로 제 궁금함에 비해서 알려진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되게 베일에 쌓인 남자더라고요. 일상이 배울 게 없어요. 내 촬영만 하고 있으니까. 그게 별거 있는 삶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백은하에 주고받고라서 네. 뭘 하나 주시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 요 가방이랑 가방도 주시는 거예요? 네. 어머나. 로비 모자랑 수리남 모자. 와 너무 감사해요. 제가 되게 힙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와 근데 되게 예쁘다. 근데 머리 오늘 예쁘게 하고 오셔서 제가 한번 써달라고 하고 싶은데 나중에 끝날 때 한번 써주세요. 네. 최근 들어서 가장 재미있게 촬영하고 연기한 게 저는 SNL이었던 것 같아요. 아 도로시. Hello, my name is Seongbora. English name, Dorothy. 원래 이름이 뭐였더라? 루카스. 되게 멋있는 이름. 아 루카스. 네. 애기들 보면 진짜 영유아들은 핀 안 꼽아놓으면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어.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뭐 여러 개를 했어요. 이름 뭐더라? 사진 찍어놨는데. 보여줘. 웬디, 티파니, 야스민, 앨리스, 비비안, 에나, 캐서린, 세실리아, 데이지, 이사벨라, 줄리아, 조세핀, 사만다 뭐 이런 거. 근데 그 중에 도로시를 뽑은 이유가 있으세요? 이렇게 제가 써서. 아 본인이 쓰신 거예요? 네.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카메라에. 아 웃긴다. 여기 루카스 있잖아요. 아 루카스는 아닌 거다. 그래 루카스 X하고. X하고. 그래, 근데 뭔가 캐서린보다는 이 도로시. 조 감독이 PD님한테 허락받고 불러준 이름이 더스티. 더스티. 예. 청설에서도 작년에 이제 네. 또 등장을 하셨었죠. 정혜용 씨의 네. 어떤 사랑꾼 남편인데 요즘 직장인들에서 또 그렇고 SNL도 이어지는 이수지 씨와의 러브 라인. 이수지 씨랑 그 SNL 찍고 네. 무해한 남사친 그 코너를 찍고 나서 아 그거 너무 웃겼는데. 재밌긴 하더라고요. 공연이죠. 저희한테는 공연이죠. 공연 끝나고 나니까 수지가 진짜 우리 멜로 한번 하자고.
와, 그 진짜 그 앞치마 뒤태는 죄송합니다. SNL 찍으면서 수지 씨랑 했었던 것 중에 제일 당황스러웠던 애드립 같은 게 있으셨어요? 제가 현우 터지는 게 네. 제법 많이 나오는데 네. 현우 터졌을 때는 다 애드립이라고 보시면 저는 혼자 하는 걸 잘 못합니다. 아, 그래서 SNL도 출연을 겁먹었던 게 네. 화제됐던 게 허성태 선배님 네. 코카인 댄스. 네. 제가 카메라 앞에서 저걸 혼자 할 수 있겠을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 크루가 필요한 핫쇼핑 춤추는데도 그 군무. 예. 사랑이 넘치는 핫쇼핑타임 핫쇼핑 같이 추니까 한 거지. 저보고 카메라 앞에서 혼자 그거 해라고 그랬으면 절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예능에서 이렇게 현봉식이란 사람에만 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애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시키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니 얼마 전에 백상예술대상에서 수상을 하진 않았지만 가장 예쁜 어린이상은 받은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현보람 어린이? 저도 너무 놀라가지고 저 사진을 도대체 어디서 났어? 언제예요? 너무 신선한 사진이어가지고 너무 귀엽던데요? 네, 어릴 때는 뭐 귀여움 많이 받았어요. 네. 그게 돌사진이에요? 네네. 이렇게 상을 받으러 가서 후보가 된다는 게 사실 되게 전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올해 어떠셨어요? 딱 이렇게 후보에 올랐을 때? 되게 그냥 신기했어요. 저는 비밀의 숲도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긴 하지만 좋거나 나쁜 동자를 너무 좋아해서 그 동재라는 캐릭터 자체가 네. 너무 좋기도 해서 일단 그 작품으로 노미네이트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좋고 그리고 어디서나 이렇게 되게 찍히는 자리에 앉아 계셔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한 5분에 한 번씩 나왔다고. 그러니까요. 네. 올해가 제가 처음으로 백상 심사를 안 한 해였어요. 네. 되게 마음 편하게 시청자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봉식 배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정도 샷을 잡아주면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보는 사람 기대하게 만들어. 이 좋거나 나쁜 동재에서 조범가이 네. 조병가이. 저는 그 작품에서 그 마약 카르텔 뿌리 뽑겠다고 네. 부장검사 앞에서 두 사람이 동재랑 같이 진짜 긴 대사를 하는 네. 그 대사를 들으면서 약간 좀 소름 끼쳤었던 왜? 연기였던 것 같아요. 내 얘기 안 했나? 서울에 강 선생이라고 퍼플 유통책이 있어요. 세금을 잡아서 강 선생 잡고 내 그 위에 놈들까지 잡을 겁니다. 약 만든 놈 제조업자 싹 다. 그래야 유리 같은 희생자 다시는 안 나오죠. 되게 전문 용어들도 많고 그 특정한 직업군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되게 경상도 억양이라는 것이 부적합함의 동의어가 아니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깨달았었던 연기였었어요. 딜리버리를 결국은 굉장히 잘 해내고 우리가 흔히 표준어를 사용하고 표준 액센트를 사용을 해야지 잘 들리고 잘 이렇게 전달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현봉식이라는 배우가 해내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잘 들어오는 작품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도 준혁이가 너무 잘 처음부터 도와줘가지고 대본이 뽑히기도 전에 봉식아 너 여기에 이만큼 많은 대사가 있더라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미리 그 대사를 보내주기도 했었어요 준혁이가 미리 준비를 해라고. 지도 그때 다른 작품 병행을 하고 있던 중이라 바쁜 와중에 그렇게 챙겨주는 게 저는 되게 감사했죠. 근데 이게 먼저 본다고 빨리 외운다고 연기가 잘 되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얘기하시는 거긴 한데. 근데 제가 연기 잘했다라기보다는 감독님이랑 선배님도 그렇고 준혁이가 다 도와준 거죠. 근데 제가 막 뭔가를 하고 있어도 앞에서 그 리액션을 안 받아주고 네. 하면 약간 현타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네. 앞에 어떤 리액션도 없는데 나 혼자 뭔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랬었는데 좋거나 나쁜 동재도 도와주니까 할 수 있었던 거지. 예, 연기는 진짜 저는 혼자는 못할 것 같아요. 마야 전담. 가끔 이준혁 배우님이랑 문자 같은 거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데 그 백상에 후보에 올랐다고 축하한다고 뭐 얘기하다가 같이 또 현봉식 배우도 올랐던데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진짜 자기가 오른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고. 아, 제가 받았으면 준혁이 아마 울었을 거예요. 아, 그랬을 것 같아. 진짜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뿌듯해요. 내 배우 같음. 이라고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은 뭘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만나자마자 서로 내 사람이다 한 거야? 아, 준혁이가 되게 낯가리고 막 이런 성격인데 저한테는 되게 반가워하기도 하고 네, 좀 약간 텐션이 좀 다르기도 해요. 아,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여주는 텐션을. 그래서 제 인스타에 보면 네. 준혁이 얼굴로 막 이렇게 뭐 이제 릴스 찍은 게 있어요. 네. 준혁이가 그런 거 싫어하니까 아무도 그러지 않는데 나는 지가 내한테 편하게 대하니까 나도 편해. 이렇게 격식 없이 나도 지한테 격식 차릴 이유가 없는 거죠. 처음에는 뭐야 이러더니 조회수 막 300만 찍고 이러니까 야, 그럼 이 정도면 돈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신경을 쓰더라고요. 좋은 소식 있으면 항상 먼저 알리고. 그게 되게 양반이에요. 제가 장난꾸러기고. 아, 이쪽의 사랑이 더 깊구나. 극비수사는 타이틀 딱 뜨자마자 바로 나오잖아요. 네네. 원래는 그것도 단역이었어요. 이미지 단역이었어요. 캐스팅 됐던 게. 그 호철이랑 같이 그 배위의 선원 역할이었어요. 그냥 잠깐 나오고 마는. 근데 감독님이 오디션 다음날 연락 주셔가지고 시키고 싶은 배역이 있다. 이거 안 시키면 후회하실 것 같다라고 해서 대본을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받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제 인생의 3번째 작품인데 네. 김윤석 선배랑 붙이는 거냐니까. 바로 첫날 나오자마자 등장하고. 네. 누가 봐도 또 김윤석 선배랑 동년배 같이 그래 나오니까 그때가 31살. 그래요? 네. 사실 제가 그 전에도 현봉식 배우를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 세자매를 보고 나서 아, 이 배우 뭐지? 막 더 막 그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날 시사를 딱 보고 와서 2021년도에 막 인스타에다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올린 거예요. 그때 저한테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게 저희의 어떤 인스타 친구의 시작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포스팅을 했었던 게 아이고야 조짓다 올해의 대사다 라고 이렇게 써놓기도 했었는데 거기에 그 현장 스틸 작가 하시는 김서루 작가라고 계신데 그분이 40대 남자 배우들의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30대 현봉식님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재훈 배우하고 동갑이지만 송강호 배우하고 친구로 나와도 확장성 높은 효율적인 마스크라고 뭐 그런 댓글놀이를 하면서 약간 그때 현봉식이란 배우를 막 파기 시작했었던 그 시기였었던 것 같고 등장부터 닭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만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사랑꾼의 모습을 보여준 역할이었잖아요. 너무 좋았죠 뭐. 미옥 씨. 미옥 씨. 네. 근데 이 작품 자체가 저는 너무 기억에 강력하게 있는 게 그때만 해도 무명 배우니까 주변 어딜 가도 직업이 뭐냐 배우다 어디 나왔는데 그렇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모두가 그러진 않는데 간혹 그런 사람이 있고 뭐 여기 나왔다 이러면 내가 그거 봤는데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시절이었는데 배우는 캐스팅이 되고 싶으니까 내 프로필을 계속해서 뭐 전달하고 돌려야 되고 그런데 이승원 감독님이 난 이런 감독이니 나와 함께 작업을 하자고 메일을 보내온 거예요. 아 오히려 먼저 네. 전작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 지금까지 어떤 연출을 했는지 얘기하면서 네. 진짜 아무도 몰라줄 그 시기에 직업이 뭐냐 배우다 어디 나왔는데 이런 질문을 받을 시기에 그렇게 러브콜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었죠. 근데 또 와이프가 장윤주 누님. 그러니까요. 네. 장윤주 씨와 정말 그 이후에 몸값으로 이어지는. 또 그렇게 이어질 줄 몰랐죠. 그러니까요. 네. 현재 뭐 현봉식 이수지가 있다면 그때 진짜 한동안은 현봉식 장윤주가 뭔가 커플로 계속 나올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막 머릿속으로 받았었고 그 작품에서 이 미옥 씨는 정말 만신창이에다가 알코올 중독에다가 컴플렉스 뭐 모든 것들이 똘똘 뭉쳐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받아주는 남자였고 그런 남자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 미옥이란 캐릭터가 이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들이 이상하게 저장을 해놨을 때 또라이라고 했나요? 네. 또라이라고 저장해놨을 때 얘한테 화를 내지 않고 그걸 가지고 아들을 때리는
남편한테 화를 내면서 어마하게 맞잖아요. 네. 눈 튀어나올 정도로 맞았죠. 상준이라는 캐릭터가 미역을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윤주 누나가 염색 시작할 때부터 아예 계속 누나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찾아가가지고 대본 연습하고 맞는 씬도 이왕이면 좀 뭔가 화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체육관 가가지고 막 액션씬처럼? 네. 기술 걸어가지고 넘어뜨리고 막 하는 것도 해보고 최종적으로는 그냥 무자비한 폭행이었지만 그것도 다 연습을 통한 액션이었기 때문에 또 한 번 하면 식탁에서 되잖아. 되게 꼭꼭 씹어 내가 먹어. 또 작정하고 음식하면 되게 그래가지고.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이 와이프의 그 국에다가 김치를 막 집어넣는 그건 원래 대본에 있었던 설정이었어요? 하도 사람들 궁금해서 대본을 그대로 찍어가지고 올린 진짜요? 거예요. 제가 올렸을 텐데 네. 지금 지웠나? 아무튼 현장에서 만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 머리가 폭탄된 것 마냥 그렇게 한 것도 얼굴 죽죽 해가지고 네. 머리 이렇게 맞으면서 그 장면 바로 찍었는데 문소리 선배님이랑 선영이 누나도 다 현장에 있었고 감독님도 물론이고 같이 하는 배우가 즐거웠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걸 막 했던 것 같아요. 뭐 같이 작업도 하셨지만 김혜수 배우를 생각을 해보면 저 사람은 거의 배우를 시작한 이후로 그냥 30대로 한 40년을 산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봉식 배우가 앞으로 이 연령대에서 한 50년은 더 할 것 같은 느낌. 아이고. 근데 김윤수 선배님은 너무 본받고 싶고 너무 감사하신 분이라 가지고 뭐 하이에나 할 때는 그렇게 되게 또 감동받았던 게 제가 한 번은 광고를 찍고 현장에 늦게 간 적이 있어요. 그때 현장에서는 아무도 뭐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김윤수 선배를 포함해서 모든 스태프들이 한 3시간 넘게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근데 김윤수 선배님이 아무도 봉식 씨한테 얘기 꺼내지 말라고. 진짜 이거 뭐 앞에서는 너무 부드럽게 잘해주시고 뒤에서는 저렇게 카메라에서만 이렇게 또 보고도 해주시고 은혜를 입었다 싶은 거죠. 너무 고마우신 분이고 촬영 끝나고 그때 뭐 이사하고 뭐 이러면 집들이 선물도 뭐 보내주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고마우신 분이라.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주변에 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건 또 그만큼 또 봉식 씨가 사랑스럽기 때문인 건가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비결이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랑 그냥 저녁에도 잘 안 만나요. 맨날 점심 먹고 헤어지고 뭐 이런데. 새침하다. 되게 새침하신 스타일이시네요. 저녁에 너무 오래 놀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새침한 거예요. 뭐. 네. 잘 모르겠는데 네. 예. 일단 제가 귀찮게 안 해요. 그것 때문인가? 예. 몇 주 전에 여기 앞에 계셨던 박정민 씨랑 되게 비슷하네요. 누구 귀찮게 안 하고 싶어하는. 네. 혹시나 귀찮은 끼미가 보이면 빨리 사라져야지 약간 이런 느낌. 지금 또 나인퍼즐도 있잖아요. 네. 극한지옥의 복명이라든지 뭐 베테랑의 뭐 정혜인이라든지 김시우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형사팀 막내 이 이미지 안에서 아주 새로운 또 막내로서 거기서 막내죠. 네. 이 틀을 깬 거는 윤종빈 감독님이죠. 윤종빈 감독님이 예전에 그 수리남 때 넷플릭스에서 하는 자체 컨텐츠 뭐 이런 거에서 되게 현봉식 배우 칭찬을 엄청 했었던 그 수리남 때 그 신주쿠에서 최신 유행하는 머리 이렇게 하고 나올 때 모든 캐릭터를 사투리로 연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겹지가 않은 배우.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없는 자연스러운 모든 게 살아있는 연기를 하는 배우다라고 엄청 칭찬을 하신 걸 봤거든요. 과찬이십니다, 진짜. 너무 고맙죠. 그 최선 오디션을 엄청 오래 봤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역할 때문에. 네. 윤준민 감독님이 갑자기 연락 오셔가지고 봉식 네가 그 석구보다 동생이지. 네. 그럼 네가 막내도 되겠다. 뭐 진짜처럼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해 주셔가지고 시키면 하니까. 네.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아니 뭐 20대 역할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MG 난 MG다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는 그런. 뭐 이거 다 말입니까? 고생해. 저도 같이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맨날 MZ 소리 듣는 거 아니야? 뭔가 그런 뭔가 갖추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 군 시절 때 약간 그냥 추억 더듬으면서 단학가가 생활이 된 네, 그런 사람이면 어떨까라고 감독님한테 의견도 같이 함께 얘기도 하고. 네. 거기서 또 뭐 많은 분들이 이미 그 얘기도 하지만 DP에서의 계급 역전을 여기서 이루는 캐스팅이다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뭐 김성균 씨랑 또 석구 씨랑 그리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뒤집혀졌었다가 네네. 여기서는 또 이렇게 뒤집히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한 다른 작품을 통해서 동일한 동료들을 만나서 같이 또 이렇게 보면 계급적으로는 또 역전돼 있는 이런 연기를 해보는 또 재미. 컷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그런 장난도 또 치고 그 뭐 나중에 공개되고 나면 올릴 거지만 제가 거만하게 막 의자에 앉아 있고 성균이 형이 되게 이렇게 조아리고 네, 있는. 조아리고 있는. 난 지금 천용덕 같은 느낌으로. 분장은 막내인데 왜 자꾸 막내 하십니까? 저도 나이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진도 있고. 아 나름 이제 찍을 때 좀 SNS를 관리하기 위해서 요런 사진도 조금 올려야겠다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하시나 봐요. 아니요 그냥 그게 재밌으니까 찍어놨던 건데 근데 이것도 1년이 지났잖아요. 이거는 이제 오픈하고 나서 몇 화 이후에 올려야 되겠구나는 이제 있는 거죠. 그것이야 바로 MG력 아주니까. 빅토리 때 또 영평상에서 상 받기도 했었는데 해리 씨랑은 이제 빅토리에서도 만나고 하지 마라 댄서. 다문데. 청일전자 미쓰리에서도 만나고 막 그렇긴 했었는데 빅토리도 너무 즐겁게 연기하고 원래 저도 그렇게 오열하는 역은 아니었어요. 니는 세상이 그리 만만하나? 어? 세상이 그리 쉽더나? 아빠는 세상이 그리 어렵나? 그래 어렵다 나는 세상이. 근데 앞에서 해리가 리액션을 너무 잘해주니까 둘 다 너무 그날 밤 촬영은 되게 엄청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빅토리에서도 보면 사측과 노동자 측 사이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누군가 보면 굉장히 실리적인 선택들을 해야 되는 근데 그게 청일전자도 마찬가지였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아까 현실적인 면을 되게 현실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캐릭터를 땅에 좀 발을 붙인 사람으로 느끼게 하는 거에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배우로 살지 않은 삶을 자기가 자기의 것으로 살았던 시간들이란 게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예전에 문소리 씨가 그런 얘기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연기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냥 나로서 살았던 그 시간들이란 것들이 자기 연기할 때 굉장한 큰 밑받침이 된다라는 얘기 같은 걸 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인간 현봉식으로 살았었던 시간들이 그러니까 보통 배우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들을 생각을 해보면 나의 미래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은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 30 전까지만 해도 돈만 쫓던 놈이었는데 어릴 때 고1 때 유도부였을 시절에 좋아했던 건 프로레슬링이었어요. 아 근데 이번엔 민교 씨를 없는 내가 남자인데 한 번만 엎어치기 한번 해주세요. 아 저것이 전문가의 손길인가라고 생각은 하긴 했었어요. 그럼 민교 형이 너무 잘 받으신 거고 친구랑 운동 끝나고 매트에서 WWE 프로레슬러 흉내 내면서 막 까불고 놀고 했던 게 너무 재밌었는데 한국에서는 프로레슬링이 불문이잖아요. 아 그럼 유도는 했지만 하고 싶었던 건 사실 그쪽에 더 가까웠었던 거야? 뭐 시나리오대로 서로 막 그 정해진 합에서 연기하듯이 하잖아요. 연기하고 하는 게 프로레슬링이잖아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저는. 그게 멋있고. 근데 한국에서는 에이 가짜야 뭐 이렇게 되니까 영화 드라마 다 가짜지 뭐. 그렇죠. 예. 이 2시간짜리 가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아주 사기를 제대로 치키려고 네, 어쨌든 그 와중에 감동도 있는 거고 뭐 공감도 있는 드라마가 건데 있죠. 아무튼 철없던 시절에 그게 너무 재밌었는데 프로레슬링 네 그때 뭐 신문인가 잡지였나 프로레슬링 자격 조건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자격이? 몸무게 80kg 이상이었고 키는 175 이상 뭐 이렇게 돼 있던 걸로. 다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때는 안 됐죠. 아 말랐었나요? 저는 55 이렇게. 아 진짜 그랬어요? 네.
와, 그러면 정말 현보람에 딱 어울리는 어떤 느낌의. 근데 진짜 그 프로레슬링 자체가 되게 연기의 요소들이 굉장히 크고 네. 서로 막 선역과 악역들을 막 이렇게 오가는 미국에서는 초대형 엔터테인먼트 쇼니까. 네. 그렇죠. 반치광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 영화죠. 김준 감독님 다시 만드시면 좋겠다. 그렇다면 그 역할 해보고 싶죠. 그럼요. 송강호 씨 연기 중에서 저는 진짜 좋아하는 영화기도 하고. 송강호 선배님 그 분노를 표출하면서 달라들 때 그 기합 소리가 어릴 때도 그 흉내내면서 아씨 막 그거 안 들어본 지 진짜 오래된 것 같다 요즘에. 네. 그러네요. 그 분노를 표출하면서 달려들 때. 그거는 너무 공감이 되는데 목소리 저렇게 안 하면 안 돼. 그런 평범한 직장인 같은 은행원 같은 그런 연기도 되게 보고 싶다는 생각 갑자기 드네요. 어눌하고 어수룩한 은행원이 챔피언과 맞붙을 만한 강자가 되는 그 과정 자체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약간 재력만 갖춰진다면 아이언맨이지 않을까. 그쵸, 그쵸. 내 안에 분노를 깨워서 다시 반치광 보고 싶어졌다 진짜. 송강호 선배님 그 기합은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그런 소년이 운동을 그만두고 꿈도 희망도 없이 살다가 돈만 쫓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돈을 쫓을 이유가 없게 된 거죠. 어머니 알아서 바쁘게 하시고. 내가 돈 벌 이유가 없으니까 월급 150, 200짜리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하고 싶은 거라도 하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뭐 하고 싶지? 이러면서 과거로 기억을 계속 더듬은 거죠. 고1 때는 프로레슬러가 하고 싶었고 그 뒤에는 그냥 돈 벌고 싶었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 그 연수 받을 때 즉흥극을 했던 그 기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삼성전자 그 설치기사 할 때 연수를 하신 거예요? 네. 2박 3일을 연수를 하는데 거기서 셀별로 그걸 시키더라고요. 역할극 같은 건가? 네. 이런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으니. 크레임이 계속 걸리니까 이렇게 해도 웃으면서 받아줘야 되는 게 설치기사의 의무다라는 교육인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받아줄 수 있나 해봐라. 약간 진상고객 역할을 한 거죠. 어디까지 하셨어요? 진짜 근데 실제로 겪어보실 수 있을 네. 것 같은 그런 걸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막 그런 거 했어요. 출입문이 정말 사람 하나 들어가기도 힘든데 여기다 지펠냉장고를 주문을 하면 이걸 뭐 호이포에 캡슐에 넣을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그거 문 따로 떼서? 그러면 진짜 문 따로 다 떼도 안 돼요. 그래요? 다 떼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단 집을 허물지 않는 그런 집에도 그러면 왜 팔았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와. 고객 입장에서는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웃으면서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판매사원이 본인이 말씀하시는 걸 잘 못 들었나 봅니다. 저희는 설치기사고 저희도 되게 아쉽네요. 어쨌든 저희도 설치를 해야 또 돈을 받는 직업인데 이렇게 설치를 못하고 가면 오늘 하루 오늘 공치게 되는 거니까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고 좀 더 작은 모델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구슬리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더 기분 나빠가지고 크레임 걸어버리면 저희도 손해니까. 그런 것들을 거기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진상 고객력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그 무대가 끝나고 내려오면서 배우들은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살겠네. 너무 행복하겠다. 라는 생각만 있다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래 연기해보자. 제가 주변에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쟤 무슨 네 얼굴에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안 된다는 얘기만. 안 돼도 괜찮다. 대한민국 어딜 가도 무슨 직업을 해도 적어도 밥은 굶지 않으니 그냥 갈란다. 내 좋아하는 거. 뭐 연기 선생하는 친구도 건너가지고 물어봤는데 돌아오는 얘기는 이 직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네가 올라가서 2년만 버티어도 박수를 쳐주겠다. 그 정도로 얘기하니까 더 오기가 생기는 거죠. 박수 안 치기만 해봐라요. 무작정 올라오게 된 거죠. 마루니에 공원 돌아다니고 충무로 영화사가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는데 충무로 역에 내려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지금은 이런 기회들을 얻고 또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니까 당연히 그 시간들에 대해서 얘기했었을 때 그랬었구나 이렇게 하지만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 도박을 기준을 정했어요. 저는. 어떤 기준이었어요? 오디션 200번만 딱 떨어지고 고향 내려가자.
200번을 떨어진 거면 정말 재능이 없는 거고 아무도 원치 않는 거다라는 기준을 세운 거야. 웬걸 2번 해야 되는데. 그게 연극에서 아니면 영화에서? 영화에서. 영화에서 그 해적을 찍기 전에? 네. 제일 처음 봤던 오디션이 결혼 전에였어요. 아 진짜로요? 네. 똑 떨어지고 2번째 봤던 게 해적이었는데 성호재 조감독님한테 오디션을 봤는데 그 전에 보물섬이라는 아동극을 하나 했거든요. 말단 해적 약간 바보 같은 애로 나와요. 그게 끝나고 나서 4, 5개월 있다가 오디션을 본 게 해적이었는데 말단 해적이었잖아요. 그 의상을 빌려달라 해가지고 추리닝 안에 그 복장을 입고 오디션 현장에 딱 들어갔는데 성호재 조감독이 보자마자 연기 보여주세요 이렇게 약간 추리닝 입고 있는 남자를 후에 성호재 조감독한테 들었을 때는 처음 들어왔을 때 엄청 실망을 했대요. 그래도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자리인데 추리닝 입고 오는 게 별로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연기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등 돌려서 추리닝을 이제 벗는 과정에서 거울로 비친 제 모습이 웃고 있더래요. 예, 보여줄 게 신나니까 웃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조감독님 마음의 문을 조금 열었다 하더라고요. 와 근데 되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되게 운명적이다. 보물섬에서 말단 해적을 하던 그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이어진 건 참 뭐 뭔가 사람이 어떤 기회를 얻는 거에는 뭐 능력도 실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운. 네. 또 운명 같은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저도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연극판도 연극할 때 당시에 이 선배님 진짜 연기 잘하는 거 진짜 전설 같은 분이다. 뭐 근데 연기 잘하는 분 너무 많아요. 진짜. 와 어떻게 무대에서 저렇게 하지 싶은 사람도 보고 하는데 그런 걸 봐서 제 입으로 제가 연기 좀 한다는 소리도 잘 못하겠는 거예요. 난 시키는 거 잘하는 사람이다. 네. 진짜 실력자들이 이 강호에는 얼마나 많은데. 아 그럼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운이 좋은 거지. 연기력으로 따지자면 한참 미치다. 운력인 지금 굉장히 좋은. 럭키가입니다. 럭키가요? 네. 럭키 공식. 완전 럭키 공식이잖아. 냉부도 보셨구나. 그 대표님이 소속사가 없었을 때 처음 같이 하자고 제안해 주셨던 그 분이신 건가요? 네. 지금도 계속 같이 하고 계시는. 그렇죠. 그 극비수사 끝나고 난 이후에 그게 극비수사 때 이미 그러셨구나. 네. 시사회 화장실에서 대표 형을 처음 만난 거죠. 그 들어가면서 그 선배님한테 인사를 했더니 장난기 많은 형이라서 시키 뭐 이러면서 인사를 받아줬고 저는 화장실로 들어갔고 대표 형이 나중에 들었는데 거기서 야 딱 봐도 니보다 선배인데 말을 왜 까냐. 아닌데 정말 내보다 동생만 이 새끼 너 속 안 돼. 누가 봐도 선배잖아. 그런가? 이러면서 혼자 그런 오해 받을 만하지. 그리고 나서 대표 형이 영화를 보고 극비수사를 보고 시사회였으니까 형도 당연히 선배일 거라고 김윤수 선배랑 그렇게 합주고 받는 걸 보고 나서 연극계에서 또 내공을 쌓는 선배가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오는구나. 그런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오해를 하시고 또 다른 매니저분 통해 가지고 제 연락처를 얻어서 연락을 받게 된 거죠. 3번, 4번 만날 때마다 계속 거절했어요. 그때 해봐야 많이 받아봐야 50만 원, 100만 원. 회당 나가서? 네. 맨날 저 독립영화 쫓아다니고 막 그럴 시기에 내랑 이 50만 원을 나누자고요? 월세는? 뭐 약간 이렇게 저는 30 되기 전에는 사회생활을 계속 해왔고 돈의 흐름을 나름 알잖아요. 회사가 수익이 안 되는 배우를 왜? 의문인 거죠. 나한테 뭐 뜯어먹을 게 있어서 나는 안 하겠다. 하기 싫다. 그냥 저는 혼자 활동할게요. 계속해서 콜을 하는데도 계속 거절하다가 제가 대표 형이 삼고초려한 거죠. 나중에는 제가 너무 완고히 거절을 하니까 그날 하루도 봉시야 그러면 우리 친한 형 동생으로 지내면서 내가 네 프로필 한 번만 돌려봐도 되겠느냐. 내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어요. 이러고 아직도 못 믿어온 게 있는 거죠. 저 사기꾼 아니면 뭐 뭔가 이상한 건데 이런. 연극 가는 날도 오전에 프로필 돌리고 가는데 암만 해도 내보다 열심히 못 하실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웬걸 제가 프로필 돌리러 갈 때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제 프로필이 있는 거예요.
한 보름을 계속 겹쳤던 것 같아요. 와. 물론 대표 형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저기 더 많이 돌렸을 것이고 그러면서 거의 한 달쯤 될 때 아수라 조감독 연락이 온 거죠. 선배님 이 개인 프로필이랑 소속사 프로필이 두 개가 와 있는데 어디로 연락 드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렸다. 아 그럼 소속사를 통해서 오디션을 좀 잡아달라. 그런 소속사를 통해서 잡힌 첫 영화가 아수라가 된 거네요. 네네. 근데 좀 감동적이다. 네. 지금 그 대표님은 이 배우한테도 뭘 보셨던 걸까요? 그런 얘기를 혹시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자신 있었대요. 급비수사 때 연기하는 거 보고. 네. 뭐 도박으로 치자면 내가 가진 패가 자신이 있어야 베팅을 할 거 아니에요. 이 베팅 할 자신이 있더래요. 현봉식 패. 남들은 다 아니라고 할 때 어차피 캐릭터 배우, 사투리밖에 못하는 배우 뭐 이런 수식어들이 계속 따라 붙고 있어가지고 주변에서도 매니저들이 그런 걱정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계가 있을 거다. 네. 근데 대표님 그렇게 보시진 않으셨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 성인이 되고 부모 이후에 그러니까요. 그런 믿음을 가져준 사람은 저희 대표 형이 처음인 거죠. 근데 누군가가 나도 사실은 확신할 수 없는 어떤 미래를 이건 되는 패라고 생각하면서 갈 때 좀 불안함들이 좀 줄어들긴 하던가요? 네. 그냥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거죠. 아, 기대에 부응하고 싶다. 이번 SNL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걱정되고 겁이 나는데 대표 형은 어차피 네가 놀면 잘 놀 거니까 믿음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타이는 지옥이다 같은 경우를 보면 그건 뭐 공포라기보다는 뭔가 아주 희한한 장르이기도 하잖아요. 거기도. 그거는 웹툰을 봤을 때도 네. 웹툰도 기분 나쁜 뭔가가 있었어요. 궁금해. 그래서 보게 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나오면 제일 무서울 것 같은 사람인데 그런 눈깔들은 뭔 짓을 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항상 보면 그 중에서 제일 순한 사람이더라고요. 더 이상한 인간들이 주변에 더 많고 되게 멀쩡해 보일 것 같은 사람들의 마음이 더 지옥인 경우들이 더 많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네네. 저 같은 놈이 당연히 무섭고 막 사람 해칠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아닌 것처럼 막 그런 고정관념을 계속 깨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현봉식 배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대한민국 영화가 이경영이 나오는 영화와 그렇지 않은 영화로 나뉜다라고 했는데 지금이 딱 현봉식이 나오는 영화와 그렇지 않은 영화. 그래서 저번에는 어게인 마이 라이프 찍을 때 이경영 선배가 저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저거 다른 거 찍고 온다고. 너 뭔데 나 기다리게 하냐? 경계? 농담도 그렇게 하셨는데 이경영 선배님도 너무 평소에 너무 잘해주시고 좋으시고 어떤 작품을 여러 개를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을 계속 해 나가는 배우들한테 매번 하는 그냥 혹시 이미지 뭐 너무 많이 소비되는 거에 대한 걱정 없으세요? 뭐 이런 질문들이 진짜 많이 듣게 되지 않나요? 네네. 네. 근데 실질적으로 꼭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일을 계속 못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나를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은 뭘까? 이 고민들과 걱정들 혹은 아니면 그 방법들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일 것 같거든요. 기준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그 선행작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한다. 근데 이제 그게 오픈식이라는 게 항상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캐릭터적으로 봤을 때 원래는 굉장히 달랐었는데 이게 가운데가 이렇게 접혀버리면서 되게 비슷한 것들이 붙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아유 뭐 수미를 올라왔다라고 뭐 얘기 듣기 전에는 형사깡패밖에 안 했는데요. 다른 배우들이 매번 멜로 들어와서 걱정이다라고 하는데 매번 똑같은 연애를 네가 할 수 있을까? 오 진짜 맞는 말이네요. 네, 뭐 형사깡패밖에 안 했던 놈인데 아직도 형사깡패를 간혹 해도 똑같은 형사깡패 없는 거니까. 뭐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네요 진짜. 네. 그래서 별 걱정 없이 고민 없이 럭키 봉식 해피 봉식. 1부터 100까지가 쓰여져 있는 단어들이 쓰여져 있는 책인데요. 네. 좋아하시는 숫자를 하나 골라주시면. 73. 73. 뭐가 적혀 있는 것도 아닌데? 음악.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생각했었을 때 제일 좋아했었던 음악이라고 만약에 뭐 플레이리스트를 뽑으라면 리쌍 음악 좋아. 아 역시 84였어. 갑자기 음악에서 뭔가 철학적이기도 하고 네, 네. 재밌기도 하고 그렇죠. 예. 플레이리스트에 매번 돌고 돌지만 항상 껴 있는 거는 리쌍 노래들이 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최애는? 슬로우 다운. 근데 진짜 그거 아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젊었을 때 들었던 음악만 평생 듣는데요. 네. 그 리쌍 노래를 듣던 시기에 현봉식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위치해 있었고 그리고 가장 기억나는 어떤 순간들은 뭔가요? 김해 산속에 가구 몰딩 회사였고 온갖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돌아다니면서 그 몰딩들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놓았던 고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어폰을 끼고 일을 하고 있었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고. 현장이 말 그대로 완공되기 전 아파트들 뭐 이런 거라서 위험하기도 하고 안전 문제 때문에. 네, 네. 항상 차에서만 들었죠. 일을 갈 때나 끝날 때나 뭐 이런 네. 때. 그러니까요. 음악은 어떤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버튼 같은 것 같아. 딱 리쌍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김해 몰딩. 그 시기에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지금의 선택들을 계속 해 오셨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만약에 어릴 때부터 연기에 뭐 꿈이 있어가지고 뭐 연극영화과를 나와서 했으면 아마 이렇게 행복하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돈만 쫓다가 내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된 시점이 30인데 그 30부터 시작하게 된 일이 딱 연기라 가지고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잘 모르겠어요. 매번 저는 다를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 뭐 뭘 조심해라면 물? 내일 물놀이 갈까? 왠지 뭔가 방굴 기질이 생겨요 거기서.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아,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그 시기들마다의 앞에 닥친 것들을 해결하거나 건너왔는지가 살짝 좀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경험해보지 않고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약간 그래? 뭐 이런 느낌? 진짜? 내가 해볼게. 이거요. 똥인지 된장인지 확실히 찍어봐야. 역시 찍먹의 아이콘. 아이고 잘못됐구나. 저희 그 백은하의 주고받고의 공통 질문이 앞으로 무엇을 주고 또 무엇을 받는 배우가 되고 싶으세요? 그냥 주고만 싶어요. 받는 건 됐고 그냥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배우. 즐거움을 주기만 하는 배우. 받는 거 안 받아도 돼요? 박수도 안 받아도 돼요? 상 안 받아요? 박수 오케이. 박수 오케이. 네. 상 안 받고도 지금까지 잘 해왔고. 네. 근데 진짜 시상식에서 제가 했던 작품들이 다 받으니까 그냥 저 혼자 축제였어요. 너무 좋았어요. 주변에 이준혁 조용하지 뭐 주변에 다들 조용한데 너무 좋아. 이야! 이미 받은 느낌? 네. 제가 그 일주일 연습하고 공연 올렸다 그랬잖아요. 그때 일기에 썼던 게 내 생애 가장 이쁜 날이었어요. 그냥 연기를 하고 관객들에게 박수를 받는 그 10시 20분에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 자체가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 예쁜 날이라는 거는 나만 또 아는 어떤 내가 일기에 쓸 수 있는 그런 날들이니까. 네. 내 눈에 예쁜 날. 내 눈에 예쁜 날. 네. 봉식 배우에게는 예쁜 날들이 계속 이어지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진짜.
오늘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지? 말 안 시켰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제가 수다쟁이였군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첫 수다를 떤 거긴 하지만 또 약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던 걸 제가 받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옆에서 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모자를 2개나 주셨으니까 여기서 뭘 하나 가져가세요. 그래서 쭉 보시고 편안하게 네. 골라보시면 됩니다. 이런 건 뭐예요? 이거요? 이것도 다 가져가셔도 돼요. 저는 와, 이게 디즈니 100주년 네. 기념으로 만든 거예요. 저 오. 나중에 이거 박스도 같이 드릴게요. 어유. 얘 다 따로따로 이렇게 네네. 움직여. 와, 이거 어마어마한 거. 이게 제일 눈에 가거든요. 디즈니 플러스 9 퍼즐. 맞아요. 우리 이제 그리고 모든 걸 말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5주 동안 힘들었습니다. 선생님을 저희가 검사시켰거든요. 최초 김혜자 선생님 MBTI 이거 공개? 밝혀도 되나? 근데 엘리베이터 딱 열면 고속으로 슬로우로 걸면서 쫙 하는데 멋있는 거예요. 제가 멋있더라고. 많고 제가 심쿵했어요. 약간 보면서. Take a seat. Let's talk and